네, 안녕하세요. 더빅스터디 홍반장입니다. 이제 3월 시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채용 공고도 많이 떴고 설 쓰느라 한창 바쁘시죠? 곧 있으면은 공공기관 채용 공고도 많이 올라올 시즌인데 여러분들 공공기관 지원하시기 전에 저 홍반장과 같이 팩트체크 한번 6가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펙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소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기업은 스펙이 필요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NCS랑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나이도 안 쓰고 학벌도 안 쓰고 전공이나 학점 이런 것들 다 안 쓰기 때문에 공공기관 별로 스펙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불필요한 스펙이 필요 없는 거고 직무 관련된 스펙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의 정답은 X입니다. 내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을 높게 받았다? 그러면 필기시험도 당연히 잘 보실 거고 전공 관련된 질문이 면접에서 나올 때 더 잘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으로 쓸 수 없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교환 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만큼 더 열성적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도 하실 이야기가 더 많을 거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더 다양할 것이고 그러면은 면접관들도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스펙이 필요하지 않다. X입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은 인턴이나 아니면 직장, 회사 경험이 필수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답은 X라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무 능력 평가다 보니까 인턴이나 회사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할 말도 많고 유리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신입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70% 이상은 인턴이나 회사 경험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합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턴이나 회사 경험 있어야만 되느냐? 실제로 저희 더빅스터디에서도 작년에 뭐 코레일이라든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한국상하수도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인턴이나 회사 경험 없이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턴이나 회사 경험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 직무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내가 충실히 공부를 해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필할 것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정리하신 다음에 공공기관 지원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보도록 할 건데요. 규모가 작은 공기업도 지원해야 할까요? 제 정답은 O입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번에 2월 말에 채용 공고 때는 창업진흥원 혹시 지원하셨나요? 이쪽이 18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정원이 78에서 한 79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 공고 때 2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려 24명이 일반 행정인데 여러분들 코레일 이번 1월에 채용 공고 뜬 거 보셨었나요? 사무 영업에서 일반 공채로는 20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10,000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 공기업인데 창업진흥원은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오히려 창업진흥원에서 사무행정을 더 많이 뽑았습니다. 여기가 신입사원 초봉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4,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여러분이 규모가 작다고 무조건 무시하고 지원 안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할지라도 채용을 하고 여기에서 직무라든지 보수라든지 내가 생각할 때 괜찮다. 이렇다면 지원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체크를 할 사항은 공기업은 자소서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제 대답 X입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 요새 뭐 서류에서 자소서를 적부로 평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류는 무조건 다 합격을 시켜주고 필기를 다 보게 해주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소서의 평가 비중을 높게 두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50점이 자소서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점 중에서 80점을 자소서를 평가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오로지 100% 자소서 평가로만 서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소서를 여전히 중요시 여기는 공공기관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면접을 가가지고 질문을 받을 때 결국엔 자소서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내가 단순히 서류 전형만 고려를 한 게 아니라 면접을 넘어서 최종 합격까지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부터 성의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직무를 명확히 잡고 작성해야 된다. 이 부분은 보통 인문계열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문계열 지원자분들은 일반 행정이나 아니면 뭐 종합, 사무행정 이렇게 직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뭉뚱그려져 가지고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 많이 접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NCS 직무 기술서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직무를 구체적으로 잡지 않고 나의 역량이나 포부나 아니면은 직무적인 강점을 어필하려고 한다면은 뭘 써야 할지 뚜렷이 구체화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에 준비해온 그런 직무, 역량이 있다면은 직무를 명확히 잡아가지고 뭐 기획이면 기획, 아니면 인사면 인사, 재무, 홍보 이렇게 직무를 명확히 잡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항목인데요. 공기업 경험 항목 대단한 걸 적어야 된다. 제 정답 X입니다. NCS 직무 능력 중심 채용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은 보통 경험에서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경험과 관련된 항목을 자소서에서 많이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렇게 대단해야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지는 절대 않고요. 제가 1월 10일 날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가서도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경험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소서 항목의 평가 기준에 맞게만 작성을 해준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경험에서 어필을 하셔야 될 부분은 그 경험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과를 냈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why, 어떤 생각을 했었고 how, 어떤 방법을 택했으며 거기에서 내가 느낀 점이나 얻은 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와 함께 6가지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취업준비생 여러분 걱정 많으시잖아요. 내가 취업은 정말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소문들 들리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지. 하지만 이런 카더라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팩트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취업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더빅스터디 홍반장이었습니다.